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3일 일요일 아침 10시 1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쳐 있어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으로 지난 금요일 날 대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에는 상당히 힘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러한 그 긍정적인 희망이 있어서 지금 조금 우리 확진자가 급등하는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을 미리 선침해 놨는데요. 금요일 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2층 지금 지지대 딱 받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현재 전운이 감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봐야 되는 이러한 그 악재가 껴 있는데요. 그래도 이 가운데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돼 가지고 기자회견을 9시에 국민의당 이 당사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된 이유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확진자로 분류가 됐는데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음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지금 연기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오늘 대통령 후보 등록일입니다. 13일, 내일 14일까지인데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과 이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완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국민의 정권 교체 염원에 담는 의미로 일단은 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사퇴를 하는 이러한, 그래서 단일화를 하는 안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차 데드라인이 13에서 14일 내일까지 후보 등록일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했는데 이러한 변수,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부인 김미경 교수가 확진자로 분류돼 가지고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지지율 정체에 안철수 후보가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9%대 밑에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렇게 완주를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단일화를 지금 택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또 대선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기탁금으로 3억을 내야 됩니다. 3억 원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15%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수백억에 달하는 또 선거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또 돈과 관련된, 머니와 관련된 문제가 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완주하겠다는 의미로 3억의 기탁금을 내고 지금 후보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국민의당에서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의미에서 그냥 등록을 3억 원을 내고 등록을 할 것이고요. 아마 이 3억 원도 단일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보전해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일화 안에 대해서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5만 6천 명이 또 넘어가지고 역대 최다, 지금 4일째 5만 명 이상입니다. 휴일 껴있기 때문에 5만 6천 명인데요. 현재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실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왜 이러냐면은 PCR 검사를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PCR 검사를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확진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 패스론이 지금 완전히 폐지시켜라 하는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선 후보들도 지금 방역 패스가 상당히 자율방역으로 강화되면서 이 방역 패스가 필요 없다. 접종 증명을 하는 것, 또 음성 확인하는 이러한 제도를 방역 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GPS를 이용해 가지고 자가 격리하는 앱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격리자들 그것도 폐지하기로 했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셀프로 이제 그 확진자들과 자가 격리자들이 셀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뭐 거의 지금 폐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에 관련된 악재, 그리고 인플레의 이러한 그 상승, 금리, 이런 지금 삼중고로 이번 금주, 내일 월요일부터도 이 삼중 펀치를 맞고 있는 증시, 돈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은 전쟁과 인플레와 금리의 이 삼중고 때문에 내일부터도 아마 우리 시장이 기지개를 펴면서 상승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체 업종이 가지 못하고요. 이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하나하나 잘 골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이 힘겨루기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전히 긴축의 우려, 이러한 그 인플레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러한 우려도 상당히 지금 삼중고로 우리가 약간 악재로서 여러분들도 분위기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리오프닝과 관련돼 가지고는 외신으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이 소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이러한 그 찬물을 끼얹을 만한 전쟁 소식,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완전히 험난한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등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지난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금리 인상 조금 더 있다 그래도 이미 지금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나락으로만 떨어지지 않고요. 반등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러시아 전운이 감돌지 않았다 그러면 인플레나 금리 인상만으로는 이 코스피 코스닥이 더 이상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긴장감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긴장감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가족들도 전부 철수 지시를 내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운이 16일부터 이렇게 감돌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폴란드에 미국이 지금 3,000명의 이 병력을 추가 배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침공 개시를 지금 16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있고요.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지난해 말부터 10만 명에 달하는 이 병력들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지금 배치된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침공할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가짜뉴스다. 미국은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가운데 물가도 계속 높은 인플레이 상황이고요. 또 금리도 곧 인상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이 가능성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한 주간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방역 체계 금주 들어가지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거리두기 완화로 조금 일찍 거리두기 완화, 방역 패스 폐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백신 없이도 없이도가 아니고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검사 없이도 프랑스를 지금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뉴질랜드도 지금 그런 발표를 했고요. 조금 있으면 미국도 그런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셀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이 그냥 동일한 가운데 있습니다. 약국에 가도 이름 있는 종합감기약은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화이트밴과 같은 이 종합감기약들이 앞으로 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첩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16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은 가짜 정보다 뭐 이러면서 정보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가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 때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 전쟁이 발발할 딱 그날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나게 상승했었습니다. 코스피가 한 4% 이상 오른 것 같고요. 코스닥이 그 당시 한 6% 이상 전쟁 발발한 날 오히려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요. 침공을 하기 전에는 변동성 상승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침공을 하면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또 침공을 하는 그날부터는 다시 악재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뉴스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LG 헬로비전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 이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LG 헬로비전 내일 아침 움직임이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강원랜드 역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유제약 산소 포화기와 관련해 가지고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지만 더 큰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하고 한국석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이 석유 가격이라든가 또 식량 관련, 사료, 옥수수 관련 뭐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5개의 관심주를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LG 헬로비전, 강원랜드, 유유제약, 팜스토리, 한국석유까지 이렇게 5개 종목이 우리 월요일날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테마 호재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일단 사료주입니다. 미래생명자원과 팜스토리가 관련주인데요. 이 팜스토리는 4층이 지금 2690원입니다. 2690원을 살짝 5원 올라가지고 종가가 2695원으로 마감한 이 팜스토리가 에그프레이션 우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발발되게 되면 식량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 움직임이 있는데요. 미래생명 자원보다는 팜스토리 쪽으로 지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시아하고 관련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체류하는 이러한 자국민 또 이 공간의 직원들을 철수하는 이런 명령과 또 지시를 내린 상황에 있는데요. 러시아 리스크 완전히 분류되면서 석유와 관련된 한국 석유도 또 테마주 내일 관심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도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일 단조 지금 전쟁의 리스크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0.25%씩 올리는 이 금리 인상을
한 번에 0.5%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험 은행주들, 금융주들, 손해보험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가격이 향후 5년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뉴스테마 호재고요. 리오프닝주 중에는 여행가, 카지노주 중에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강원랜드를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내일 월요일날 LG 헬로비전, 강원랜드, 유유제약, 팜스토리, 한국석유까지 5개 종목을 관심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안철수의 단일화, 지금 이 문제가 핫 이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 위협이 다음 이슈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인플레의 이러한 그 고통들이 또 사료주, 식량난 뭐 이런 걸로 올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내일 힘없는 이런 악재 속에서 리오프닝 하나만이 호재인 이런 한 주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악재가 많은 이런 가운데서도요. 개별 종목으로 우리를 수익을 낼 수 있는 불금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또 내일부터 더 큰 상승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희망을 갖고 또 한 주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 휴일, 남은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휴일이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8시 47분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